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요, 확률과 통계 중에 통계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모평균의 추정, 신뢰도까지 한번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요,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 정해져 있고, 유형도 정해져 있어요, 사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어렵게 느끼거나 또 틀리는 이유가 많이 안 접해봐서, 혹은 좀 공식은 외웠는데 문제는 외우지 않아서, 아니면은 너무 배운 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항상 나오는 거 문제 4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포인트를 두고 풀어야 되는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강의 생각보다 훅 지나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잘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독립시행의 확률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통계 전에.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확률을 할 때 순서가 확률의 정의 나오고 조건부 확률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립시행 나온단 말이에요. 독립시행. 이 독립시행이랑 통계랑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자, 일단 이 개념부터 잡고 넘어갈게요. 이 개념부터. 이 독립시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 확률이에요.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 한 가지 조건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거죠. 뭐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게 투표. 투표할 때 뭐 선거 나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나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한 사건을 선거를 하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잖아요. 같은 확률을. 이런 경우가 바로 독립 시행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가지 확률이 정해져 있는 사건,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쓰는 게 독립시행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률 아직 뭐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또 정리 아직 안 했지만, 확률은 사실 경우의 수랑 독립시행 빼고는 벌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면은 내용을 다 알고 문제를 외워도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 진짜 그래요. 근데 독립시행만큼은 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 꼭 해요. 그 이유는 풀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는 양식도 정해져 있고 공식도 정해져 있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딱 봤을 때 독립시행인 줄 아니까 어떻게 한 가지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것의 결과치를 정리한 게 통계예요. 그래서 독립시행한 다음에 다음 단원이 바로 통계인 거죠. 여기 됐죠? 일단 이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뭐 확률 변수 x1, x2, x3 막 블라블라 있고, 그쵸? x 있고, 이게 일어날 확률 2x 해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다 곱하죠. 이거 배웠죠, 그쵸? 이렇게 표로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다 더했어. 그러면 평균 2x가 나오죠. 뭐 이런 거 초반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쵸? 자,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거 왜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통계의 핵심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개념적인 것은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에 가깝죠. 이 내용이.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험에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문제를 풀 때 무엇을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안 까먹으니까.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거를 포인트로 자꾸 풀어야 되나,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실마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항상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무조건 구한다. 이런 거. 요건 내가 알고 끝낸다. 이런 게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 아니, 통계를 구할 때 가장 포인트를 잡는 게 바로 뭐다? n입니다. n. n이 뭐냐면 정규 분포죠. 요거. 근데 요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의 제곱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게 중요하죠. 알겠죠?
여러분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예. 그래서 여기서 표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뭐 Z는 뭐고 P가 어떻게 돼 가지고 얘가 뭐 0 Z 가 가지고 막 숫자 써 있고 소수점 써 있고 이런 거. 이런 유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포인트는 항상 통계 문제 구할 때 포인트는 n을 잡는 거예요, n을. 그래서 n에서 어떻게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가느냐. 요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구할 때 무조건 어디에 포인트를 두어라? n에다가 두어라. 그런데 문제에서 뭐 먹기 좋게 참 풀기 좋게 n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되게 b로 줍니다. b가 뭐냐면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요겁니다. 요걸 먼저 줘요. 요거를. 그래서 이항분포는 뭐 n으로 돼 있고 p로 돼 있고 정규 분포는 np, npq다. 요런 거 들어봤죠? 요게 n이에요. 그리고 np, npq가 0과 1인 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포고 여기서 바로 그래프가 나와서 수치화할 수 있다. 뭔가를 대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죠. 모든 문제가. 요게 바로 정답이에요. 요런 흐름으로 가는 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문제는 항상 B에서 내요. B에서. 그래서 n이 뭐냐면은 몇 번 시행했는가, 몇 번 같은 확률을 했는가, 몇 번 경험치가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게 일어날 확률인 거죠. 독립시행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거. 얘를 요것도 곱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그래서 MP 평균, MPQ 표준 편차, 제곱 때리면 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MP, MPQ 이런 식으로. 요걸 바로 정규 분포로 바꾼다는 겁니다. 여기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죠. 요게 계산식은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놔야 되겠죠? 어떤 계산식이 있을까요? 바로 Z는 이렇게 표준 편차예요. X 빼기 평균. 요런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죠.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그런 통계 문제는 대부분 풀죠. 요 과정입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라고요? 포인트가 n을 잘 잡아야 돼요. n을 문제를 봤을 때 n이 뭐지? n을 뭘로 잡아야 되지? 그게 포인트예요. n을 잡는 게.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준비해봤어요. 그냥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딱 봐도 받아먹기 좋게끔, 그 중에서도 가장 쉽다고 표현해야 되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준비해봤는데요. 이 문제 외우세요. 알겠죠? 어떤 병원에서 약을 투여했대요. 근데 치료 확률이 0.6이래요. 그리고 환자가 몇 명? 150명 됐다. 됐죠? 맞죠? 그럼 여기서 뭘 알려준 걸까요? 당연히 B. 어떻게? 150 0.6 때린 거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이항분포 했죠. 이항분포 했죠. 요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된다고요? N 정규 분포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뭐더라 이 경우의 수가 150명이라는 어떤 환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것들이 책에 항상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 푸실 때 그냥 생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뭐 문제 낼 때 기본적으로 통계를 내려면은 한두 건 가지고 통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얼마? 곱하면 90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90 곱하기 Q가 뭘까요? Q가 1 빼기 0.6이에요. 알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곱하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또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36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36으로 쓸까요? 센스 있게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센스 있게. 알겠죠? 표준 편차로 기록을 해놔야죠. 그래야 문제 풀 때 실수를 안 하니까. 여기서 정규 분포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바로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적용 못하죠. 이 표는. 이 표가 나오는 건요, 여러분들, 이 표는요, 표준 정규 분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 넣으란 말이에요. 요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요 흐름을 알겠죠? 그럼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냥 x 빼기 뭐라고요? m 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요게 제시다.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여기 99명 나왔잖아요. 그럼 99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99 빼기 96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몇 나올까요? 얘가 9니까 1.5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얘가 1.5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99명이 치유될 확률은 1 뭐죠? 얘를 표준 정규 분포표에다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5고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확률이라는 소리입니다. 요게. 그래서 99명이 치유될 확률은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5를 찾아가지고 요게 있죠. 그러면 요거의 넓이가 0.4332라는 소리입니다. 요거의 넓이가. 그러면 요거 여기 넓이 0.5죠. 5. 그래서 결국은 0.5에서 0.4332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8, 6, 0.0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근데 뭐 표준 정규 분포표에 뭐 그래프의 성질을 모르고 뭐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뭐 기본 내용을 모르면 당연히 풀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본부터 찾아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쵸? 꼭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부터 찾아보면 좀 쉽게 나오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이거는 그냥 문제 푸는데 이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요 흐름만 기억하면 돼요. 요 흐름만.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b로 주어지면 b에서 n을 구하고 n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고 됐죠? 그것을 수치화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흐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 흐름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만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됐죠? 이번에는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하나만. 이것만 알면 되는데 혹시나 해서 또 하나 준비했거든요. 요거만 외우고 있어도 돼요. 사실 알겠죠? 꼭 외우세요. 이거 굉장히 쉬운 흐름이니까.